이렇게 되면 어쩌지? 살다 보면 사소한 일에도 걱정이 많아져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라고 고민하다 보면 결국 자책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쉽게 예민해지고 짜증이 잘 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너무 답답해서 펼쳐본 자기계발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95%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5%는요? 이 말은 5%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걱정이 가득한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20년을 넘게 제 마음에 걱정만 가득 안고 살았습니다. 어차피 걱정의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워낙 크다 보니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걱정의 본질과 마음의 법칙을 이해하자 인생이 놀라울 정도로 쉽게 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걱정, 이 걱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걱정해도 괜찮다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걱정이라는 것은 과거의 기록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란 과거에 뭔가 안 좋았던 경험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인 거죠. 평소에 감기에 자주 걸리는 동동이가 사람 많은 곳에 갔습니다. 마스크 끼고 올 걸 감기 없는 거 아니야? 라면서 걱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평소 1년에 감기 한 번 걸릴까 말까 한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엄청 걱정하고 누군가에게는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거죠. 누군가는 살찌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고 누군가는 돈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어떤 것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나요? 유독 걱정이 많은 그 분야를 주목해보세요. 그곳에 나의 깊숙한 고정관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은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메리는 동동이와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메리는 떨어지면 어쩌지? 라고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동이는 어떻게든 되겠지. 난 걱정 안 해. 라면서 태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에 걱정이 가득했던 메리는 일부를 안전자산으로 옮겨 수익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가스불 전기불을 확인하는 신중함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프로젝트를 맡았다면 일하는 1년 내내 바들바들 떨면서 걱정하지만 결국에는 마무리를 지어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라고 스트레스 받지만 결국에는 해내는 거죠. 걱정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준비성이 철저해질 수밖에 없고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릴까봐 하루에 손을 열심히 닦는 사람은 아무래도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벌써부터 걱정하냐,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냐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걱정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최소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게 나를 괴롭히는 악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를 보호해주는 수호천사였던 거죠. 이렇게 나의 깊은 무의식의 신념이 바뀌는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살은 쉽게 뺄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과 살 빼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믿는 사람의 체중이 줄어드는 속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처럼 걱정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거야 라는 신념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이라고 신념이 전환되는 순간 우리는 얼매임에서 벗어나 가벼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까요? 걱정은 너무 없으면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능력이 낮아지고 너무 많으면 공포 수준으로 두려움이 과도해집니다. 결국에는 걱정을 적정 수준으로 컨트롤하는 게 관건인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나의 깊은 고정관념의 세팅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걱정은 하면 안 되는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는 수호천사였구나 라고 깨닫기만 하더라도 힘들이지 않고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걱정을 조절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3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감정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결국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이 내면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참평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을성은 뜨거운 차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걱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겁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평정심은 연못에 던진 돌이 일으킨 파동이 결국에는 사라지듯이 이 감정도 결국에는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무집착은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법칙은 땅에 뿌린 씨앗이고 이것은 곧 만류인력의 법칙과 같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림은 반드시 언젠가 밖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이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우주의 법칙을 이길 순 없다. 아, 커피 먹고 싶은데? 라고 잠깐 생각했을 뿐인데 누가 커피를 갖다 준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 걔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지 않나요? 내가 필요하다고 잠깐 생각했을 뿐인데 우리 눈앞에 현실화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씨앗을 심고 걸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주의 법칙을 믿고 걱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왜일까요? 바로 무의식의 부정적인 신념에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걱정이라는 것을 든든한 갑옷처럼 여길 것인가 죄책감으로 여길 것인가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걱정은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라고 부정적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의 주파수는 어긋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 자체를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이구나 라고 여긴다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현실화하기 위해 그 에너지에 맞춰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 군데 분산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거죠. 마치 돋보기로 태양빛을 집중시키면 결국에는 종이가 타는 것처럼 말이죠. 카우보이가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들은 마음을 길들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은 운명의 주인이 되고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마음의 혼란은 언제 올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보다 외부에 더 큰 힘이 존재한다고 믿게 될 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라는 책에서 100세 정도의 인생을 산 천여 명의 사람들이 걱정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그들은 걱정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불안한 감정에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만약에 다시 살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감정은 문제를 해결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만 소모될 뿐이죠. 불안한 마음에 집중하는 것보다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걱정을 조절하고 싶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미리 계획해서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세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시간을 쓰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필름을 넣으면 스크린에 비치는 영화처럼 우리의 무의식에 어떤 필름을 넣느냐에 따라 현실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결정이 나는 거죠. 걱정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느냐, 긍정적으로 인식하느냐는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걱정이 많은 나를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존중해 주세요.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세요. 우리는 결국에 그곳에 도착할 겁니다. 메리 치트키 채널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내가 보낸 좋은 에너지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숙제가 아닌 축제처럼 살기 위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